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0일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벌써 7월, 오늘 10일이니까 많이 지났네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6월 투자 수익을 올려드릴 건데요. 6월 투자 수익 올리고, 그리고, 예, 이후에는 이제 이게 좀 올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뭐 이거를 계속 올리는 게 맞을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뭐 손실 보신 분들은 계속 보면 제가 계속 수익 나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뭐 제가 그렇게 큰 수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뭐 3.58%인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한 6월 종가 기준으로는 한 13%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뭐 저는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상승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미미하지만 3.58%. 그래 그동안 거뒀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수익이 났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수익률이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 금액을 넣어다가 6월 달에는 좀 제가 써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한 35% 정도 수익이 되고요. 한 4-5년 동안 누적 수익률인데 계속 추가 투자를 해와가지고 그리고 채권하고 대체 투자가 많이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서 어, 수익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그동안의 수익은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 같고 액티브하게 운영한 거는 이렇게 3.58% 수익이 났고요. 패시브하게 운영했던 거는 이번에 1.32%, 여기는 좀 노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서 1.32% 수익이 났고요. 2024년 10월부터 시작했죠.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여기도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적 수익은 1,500만 원이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추가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은 4%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이게 수익을 공개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 가지고 이후에는 투자 수익을 공개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비중 보시면 한국 주식이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22% 수익이 났고요. 아니 22%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국 주식 비중을 좀 덜어내고 채권 비중을 좀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권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조금 6% 이상 되는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주식 비중을 그냥 이렇게 들고 갈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사기 괜찮죠. 그래서 미국 채권은 ETF를 좀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수익률이 좀 높아가지고 채권 가격이 바닥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투자 이거 한 4년 정도, 지금 끌어오고 있고, 한 4년? 4년 정도 이제 투자 수익을 계속 공개해 오고 있고, 누적으로는 1억 5,700만 원인데, 음, 앞으로는 뭐, 안 올릴 것 같아요. 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이제 투자해온 거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2018년부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 어, 적자 규모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 있으면서 과연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는지 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이 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이니까 지금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계속 원 달러 환율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는 거를 알겠지만 우리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에 가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단돈 10,000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고,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부터,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코로나 터지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렸잖아요. 또 뭐, 그냥 돌려치기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주머니에 바로 꽂아줬죠. 그래서 한 7년이 지났네요. 7년간 원화와 달러 기준으로 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시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거 좀 솔직히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적으로 19.63% 원화 기준으로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는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가 한 20% 정도 올랐다는 건데, 자, 물가가 20% 올랐으면은 이 자산 가치들도 다 20%가 올라야 맞겠죠. 원화 가치가 이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연평균으로 해보면은 2.5% 물가가 올랐다 그러는데 과연 이거 맞을까요?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통계 조작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 체감상으로 진짜 이게 20%만 올랐나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배 정도 오른 것 같은 체감인데 특히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나가서 한번 먹어보시면 20%는 더 훨씬 더 넘어선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그런데 요것만 봅시다. 하여튼 뭐 연평균 2.5% 상승을 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20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코로나가 크게 되면서 그 다음 해부터 좀 많이 물가가 뛰었잖아요. 이때는 얼마 2.5%? 그 22년에 특히 많이 뛰었네요. 4%, 4.5%가 뛰었네요. 5.09%.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는 물가 변화가 뭐 이게 말이 되나? 뭐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확 떨어졌다는 얘기죠.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가 그때 위기가 오면서 달러가 강달러가 돼버리면서 이렇게 확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2023년도에는 3.6%, 그리고 24년도에는 2.32%. 좀 믿어지지가 않지만 연평균 2.5%, 원화 기준으로 2.5%가 상승했다. 근데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3.7 놀랍습니다. 지금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승자가 돼 버렸네요. 결국에. 예. 그래서 7년 동안 보시면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는 약
1963원 한 20% 정도 구매력이 감소를 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구매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됐네요. 근데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승자였다. 그러면 임금은 얼마나 올랐냐? 최저임금도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올렸기 때문에 2025년까지 33%가 임금이, 야, 물가가 아까 20% 올랐다 그랬는데 임금은 33%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네요. 그리고 평균 임금도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평균 임금은 평균 임금 상승률은 달러로 했을 때는 7.2%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참 33% 임금이 전체적으로 33%가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물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20%밖에 안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한 거네요. 10%. 실질 임금이 상승이 10% 이상 상승을 해버렸다. 이건 물가 상승 요인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상대적 상승률을 보시면 원화로는 이렇게 상승했는데 뭐 달러로 했을 때는 7.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원화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7%밖에 안 올랐다. 거의 완만하게 올랐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뭐 엔화도 마찬가지였죠. 엔화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보십시다. 아파트 원화 기준 상승률은 50%다.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률이 30%인데 원화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시면 50%.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임금 상승률이. 그래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승자가 되었고, 이거 원화 기준 상승률이 50%잖아요. 그럼 연평균 5.96%, 6% 정도 되는 건데, 자, 보세요. 근데 이게 50%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 상품이죠. 그래서 80% 대출을 받게 되면 레버리지가 5배입니다. 5배. 맞죠? 20%는 내 자금이고, 나머지 80%는 대출로 LTV가 80%일 경우에는 5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투자 대비 5배니까 250%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내 투자금 대비해서는 250%가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도 20%가 상승을 했다. 연평균 2.78%. 그래서 환율 변동이, 그래서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달러 환산 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들 그 집값이 떨어지기를, 계속 떨어지면 사겠다, 떨어지면 사겠다, 이거 정말 그때 살 수 있을까요? 떨어지는, 상승했다 떨어지는 거죠. 보통은 그런 건 이제 금융 위기가 오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물가가 디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고서는 생기지 않는다. 예? 짜장면 값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옷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어떻게, 인건비도 아까 30%가 올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가가 올라가는데 아파트 집값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춤하더라도, 뉴스에서 보시면 상승률이 컸겠다 그랬는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 IMF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그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본 동안. 물론 뭐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있죠. 그런데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로 보면은 20%밖에 안 올라갔지만 원화 대비로 보면은 50%나 상승했고 레버리지로 치면은 250% 수익이 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권역별 이것도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사실 50%인지는 그때 통계가 조금 조작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상승률이 8.5%나 됩니다. 거의 미국 주식하고 비슷한 상승률이죠. 그리고 경기 인천 보시면 6.2%, 5대 광역시도 2.5%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타 지방은 1.1%니까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하락이 맞다. 지방, 이제 중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감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오르기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광역시 그리고 서울 경기 쪽까지만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근데 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과 뭐 유동성이 제일 크죠. 유동성이 제일 크다. 이번에 또 뭐 돈 나눠주잖아요. 또 그러면 또 오른다. 물론 뭐 대출 규제에 들어왔지만 그 노무현 문재인 때 다들 보셨잖아요. 규제가 강해지면 가격 상승도 더 가팔라진다. 뭐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규제의 역설 생각하시면 되고 대출 규제 해놓으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이나 서울 수도권 이쪽으로 해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에 올랐죠. 최근에 올랐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 번에 올랐는데 2018년 말부터 100으로 했을 때 코스피 지금 상승률 이거는 그 6월 달 기준입니다. 6월 달 기준으로 코스피 52% 지금은 좀 더 올라갔을 수 있어요. 52% 코스피는 코스닥은 18% 상승을 했다. 그런데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어떤가? 달러로 환산하면 24%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달러 대비해서 하락했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 보시면 원달러 환율보다는 올라가서 24% 됐지만 코스닥 보시면 달러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승률은 그 달러를 US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3.78%밖에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그래서 환차손 뭐 지금 뭐 미국 주식 하시면서 그럼 미국 주식 ETF나 미국 관련 ETF 하면서 해지된 거를 하시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다. 해지 안 한 그 ETF 쪽으로 하셔서 하시거나 직접 그냥 뭐 환전해서 원화로 바꾸지 말고 계속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ETF를 하시되 해지를 하지 말라. 그냥 달러로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이제 길게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아니 그러면 뭐 지금 요새 또 달러 이제 또 달러 약달러 되니까 뭐 약달러 때문에 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원화 가치가 훨씬 하락한다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이거 대단하죠. 지금 뭐 미국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2018년 초부터, 이거는 이제 통계를 2024년까지만 본 겁니다. 296% 거의 300% 가까이 한화 기준으로는 300%, 그리고 S&P 500으로는 누적 수익률이 그 원화 기준으로 183%죠, 거의. 근데 달러로 환산하면은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243%. 달러로 환산하면 133%. 그래서 여기 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원화로 계산하면 108%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84%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 하락했다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뭐 달러로 환산하면은 계속 뭐 수익률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편이 낫다. 라는 거. 그리고 S&P 500 그 원화로 환산하면 연 환산율이 14%입니다. S&P 500 지수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 주식 진짜 깡패죠. S&P 500 그냥 갖고 계시면 원화 기준으로 14% 수익이 나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11%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10% 수익이 났고요. 음, 달러 기준으로 7% 수익이 났고, 나스닥 기준으로 19%, 달러 기준으로 17%. 이거 뭘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물론 이제 요거 나스닥은 변동성이 더 큰 거죠. 500이 제가 보기에는 딱 좋은 것 같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2022년에는 미국 증시, 여러분들 뭐 미국 증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 하락이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환율 때문에 수익이 올라갔다. 2022년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을 보시면 금값, 금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하는 특성을 보이죠.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227% 2018년 말 대비 2025년에 기준으로는 한 뭐 언제 6월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연평균 18%인데 이거 뭐 특이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이고 그 레이 달료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사계절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때에는 금값하고 원자재가 좋은 경우가 되죠. 레이 달료도 한번 예전에 동영상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값도 이렇게 금값이 최고 많이 올랐죠. 227%. 달러 기준으로 하면 137%밖에 안 된다.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 보시면 18%, 14%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 뭐 금값은 그러면 어떨 때 상승하느냐? 인플레이션 했지. 그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금은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 보전 수단으로 각광받는다. 지금 달러도 약해지고 있어서 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화폐 가치가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거의 공급량이 화폐 공급량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을 한다. 그럼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 뭐 수시로 전쟁 나죠. 경제 불확실성. 그래서 경제가 또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또 안전자산으로서 또 금이 몰립니다. 좀 그러면은 언제 위험자산이 굉장히 좋을 때 금값이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금하고 채권하고 자산 배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얘기하는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 보면은 금하고 금하고
채권하고, 채권도 장기, 단기, 그리고 주식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하는데, 나머지 대체 투자에 또 뭐 다른 것들도 좀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리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원자재, 뭐 원유, 뭐 이런 것들을 또 집어넣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리츠, 부동산 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면 이런 위기 때도 안전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해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자산이라서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또 올라가고 화폐 가치 하락할 때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기 때는 더 확실히 올라가고요. 특히 그리고 가을에 이제 결혼 시즌, 인도랑 중국의 결혼 시즌 되면 근데 중국이 요새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또 가을에 잘 모르겠네요. 가을에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너무 크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를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타이거에서 나온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2025년 6월 24일에 따끈따끈하게 지금 며칠 안 됐죠.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보글에 투자해서 보셨듯이 투자 비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에이스 KRX 금현물이 그동안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간 총보수 보시면 0.15%나 됐어요. 아니다. 0.5%나 됐어요. 연간 총보수. 그래서 타이거 KRX 금현물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 총보수가 훨씬 작다. 대부분 ETF는 주식형이나 이런 거, 뭐 금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10,000원으로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대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총 보수도 에이스 KRX 금현물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죠.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부담을 보면 한 하프 절반 정도 한 3. 0. 얼마죠? 0.79에 0.3 한 반 정도 싸다. 비용이 실제 비당 비용이 싸고 지금 최근에 금값이 좀 안 좋아서 10,000원에 지금 상장했는데 지금 9,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대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금 투자를.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미 에이스 KX 금연물은 미리 나왔고 혼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유동성이 많이 있죠. 이쪽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는 에이스 KRX 금연보다는 저는 타이거 KRX 금연물 쪽으로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낮은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으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골드 ETF 같은 경우는 금연물 ETF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연배당 소득세 15.4%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그리고 매매할 때 드는 그 거래세는 없습니다. ETF 지수형 ETF는 공통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거래세가 없고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15.4% 과세된다. 그래서 저는 안 팝니다. 세금 내기 싫어 안 팝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좀 리밸런싱 할 때 조금 팔기는 하는데 꾸역꾸역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해지가 안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달러 그러니까 환해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10,000원대로 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 타이거 KRX 금현물 기억해 두세요. 이거 코드를 안 집어넣었네. 코드는 찾아보세요. 타이거 KRX 치시면 나옵니다. 금현물 해서. 제발 이제 선물 쪽은 금 선물은 하지 마세요. 선물은 계속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줄어든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달러 대비해서 워낙 달러도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달러 대비해서 원화는 훨씬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또 돈 풀어 제끼잖아요. 여러분들 원화로 갖고 계시면 또 한 번 문재인 때 겪었던 벼락거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도 급등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값도 급등하고 있죠. 여러분들 원화 갖고 있으면 거지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2년도에는 얼마 정도였냐? 600원대였고요. 계속 가면 시간이 장기적인 시계열로 갈수록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승 추세에 있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요 선 지금 1,300원대 지금 돌파해서 지지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갈지 모른다. 잠깐 이거 컵 앤 홀드 패턴 아닙니까 이거? 컵 앤 홀드잖아요. 예? 야, 이거 돌파하면 끔찍합니다. 원화 들고 계시지 마세요. 저는 원화 들고 있는 거 추천 안 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이거 얼마 갈지. 2,000원이 보이네. 요거 돌파하면, 요선 돌파하면요. 요선 돌파하면 얼마야? 1,600원 선인가요? 1,500원 돌파하면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원화 들고 계시면 날아간다. 공포 마케팅 아닙니다. 제가 이거 공포 마케팅에서 돈 뭐 벌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원화 들고 계시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투자는 뭐다? 돈을 버리는 거다. 돈을 버린다. 돈은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버린다. 어디로 버려요? 자산 쪽으로 버리시면 된다. 이상 오령갑자였습니다.